아, 진짜 빨리 좀 가세요. 다들 출근길 바쁜데. 나이 드셨으면 집에나 있지. 왜 바쁜 시간에 나와서 사람들 시간 뺏으세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정말 답답하네.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각하게 생겼어요. 당신 자식들은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할까요? 다들 그만하세요. 우리 모두 우리를 보살펴주고 키워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박진우 씨입니다. 30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박진우 씨의 하루는 늘 분주했죠. 새벽 5시, 다른 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편의점에서 그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첫 손님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출근길 직장인들에게 건네는 그의 인사는 작은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바라던 직장을 갖지 못했지만 타인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컸죠. 진우 씨는 대학 시절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수확한 작물이 시장에 늦게 도착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그였기에 물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또 아침이구나. 진우 씨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의 작은 원룸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취업 공고와 면접 일정표가 그의 노력을 증명하고 있었죠. 오늘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대기업 물류센터 관리직 면접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꼭 붙어야 하는데 진우 씨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신을 다독였어요. 취업 준비 3년 차, 27의 대학을 졸업한 후 쉼 없이 달려왔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10번의 면접, 10번의 탈락. 그때마다 진우 씨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많이 공부했죠.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달려가 물류관리 서적을 읽었고 퇴근 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는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진우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은 유일한 아들인 그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허리가 굽도록 일하셨어요. 우리 진우는 공부해서 좋은데 취직할 테니까 부모님의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지만 병원비 걱정에 충분한 치료도 받지 못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더 많은 일을 하시며 건강을 해치셨고요. 진우 씨가 도움을 드리겠다고 할 때마다 부모님은 내 앞길 먼저 찾아라며 매번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30인데 더 이상 불안정한 생활은 싫어. 오래된 서류 가방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넣으며 진우 씨는 결심했어요. 그의 서류 가방은 대학 졸업 선물로 부모님이 무리해서 사주신 것이었죠. 우리 아들 취직하면 이거 들고 다니렴. 그때의 기대에 참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정말 꼭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부모님께 보내려고 아껴둔 용돈이 든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편의점 알바비에서 자신의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한 달 내내 커피 한 잔도 사 마시지 않고 아껴온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진우 씨는 핸드폰을 꺼내 예상 면접 질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밤새 연습한 답변을 되새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모두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그들은 모두 목적지가 있고 자신의 위치가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진우 씨는 여전히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서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포기하는 순간 모든 꿈이 끝나버릴 테니까요. 버스가 도착하자 진우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탑승했습니다. 오늘은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그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그의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며 말이죠. 버스는 시내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우 씨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면접 질문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리는 그의 표정은 점점 긴장으로 굳어갔죠. 나는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자신에 대한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력 외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진우 씨는 고개를 저었죠. 지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강한 박진우입니다. 진우 씨는 작은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중얼거렸어요.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잠깐 쳐다보았지만 곧 다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버스 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한 정류장에 멈추자 한 노인이 천천히 탑승했어요. 허리가 굽어 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버스 요금을 지불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 뒤에서 기다리던 청년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아, 진짜 빨리 좀 하세요. 다들 출근길 바쁜데. 청년의 거친 목소리에 버스 안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카드를 찍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노인의 작은 목소리가 버스 안에 흘렀어요. 하지만 청년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 시간 뺏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짜증나게. 청년은 노인을 밀치듯 지나쳐 버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노인은 간신히 카드를 찍고 버스에 올랐지만 균형을 잡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버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노인은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진우 씨는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흰 머리와 주름진 얼굴, 그리고 힘겹게 서 있는 모습이 어쩐지 그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모두 모르는 척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청년은 노인 옆에 있는 빈자리에 앉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진우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은 중요한 면접이 있는 날이었고 그는 이미 충분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결심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 자리에 앉으세요. 진우 씨의 말에 노인은 감사한 표정을 지었지만 옆자리에 청년이 비웃듯 말했어요. 자기 일도 못 챙기는 사람이 남 도울 시간은 있나 보네. 취업 준비생 티가 나더라니. 진우 씨는 그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청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편하게 가실 수 있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진정한 성공은 어렵지 않을까요? 진우 씨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에 청년은 말문이 막혔어요.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도 슬쩍 고개를 들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감사의 표정으로 진우 씨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젊은이. 노인이 자리에 앉자 진우 씨는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했는지 그는 조용히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젊은 친구, 어디 가나? 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면접 보러 가요. 꼭 붙어야 합니다. 노인은 따뜻한 눈빛으로 진우 씨를 바라보았어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자네 같은 마음씨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한 세상이니까. 노인의 말에 진우 씨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이의 격려가 그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주었어요. 면접장에 도착하자 진우 씨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은 정장을 입은 지원자들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화려한 이력서를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함을 교환하는 소리가 들렸고 해외 근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난 걸까?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진우 씨는 이력서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물류 관리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실제 경험은 없었죠. 그저 대학 시절 관련 수업을 들었고 독학으로 공부했을 뿐이었습니다. 박진우 씨,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직원의 호출에 진우 씨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펴며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면접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임을 알기에 그는 마지막 용기를 짜내며 문을 열었어요. 면접실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딱딱한 표정으로 진우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진우 씨의 이력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우 씨는 최대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안경을 올리며 말했죠. 네, 자리에 앉으세요. 진우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관통하는 듯했습니다. 박진우 씨, 물류관리 경험이 없으신데 왜 이 직무에 지원하셨나요?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어요. 진우 씨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떠올렸지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죠. 제가 비록 현장 경험은 부족하지만 대학에서 관련 이론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물류 시스템에 대해 독학해왔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일하며 소규모지만 재고 관리와 물류 흐름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면접관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면접관이 질문했죠. 경력이 없군요? 3년간 편의점에서만 일하셨네요. 그 말투에는 약간의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진우 씨는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경력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고객 응대, 재고 관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인 물류 관리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어요. 세 번째 면접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이 분야를 선택했죠? 다른 분야도 많은데. 이 질문에 진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럴듯한 답변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결국 진심을 전하기로 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물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농산물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봤어요. 그 과정에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진우 씨의 솔직한 대답에도 면접관들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진우 씨는 자신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할까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던져졌어요. 진우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나는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이번에도 떨어지면 부모님께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화려한 스펙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실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면접은 30분 정도 더 계속되었어요.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고 진우 씨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끝날 무렵 그는 자신의 대답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꼈죠.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우 씨는 공손히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박진우 씨, 잠시만요. 진우 씨는 놀란 눈으로 직원을 바라보았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직원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들어가 주시겠어요? 진우 씨는 당황스러움에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었죠. 혹시 자신이 무슨 실수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진우 씨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면접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 기회일까? 아니면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될까? 면접실 문 앞에 다다르자 진우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온 목소리에 진우 씨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면접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의 면접관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맨 끝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죠. 그 순간 진우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 노인은 바로 아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놀라움에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진우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쳐다봤죠. 자네가 내게 자리를 양보한 청년이었군.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다른 면접관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회장님,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첫 번째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 즉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 버스에서 만났네. 이 청년이 자리를 양보해 주었지. 진우 씨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버스에서 만난 노인이 바로 이 회사의 회장이라니 너무나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안께 젊은이. 회장의 말에 진우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진우 씨의 이력서를 천천히 넘겨보더니 말했죠. 자네 이력서를 보니 특별한 경력은 없군.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면접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물류 시스템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회장의 말에 면접실 안은 조용해졌어요. 진우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이 말이 자신에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일까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인성은 배울 수 없습니다.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진우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버스에서 보여준 행동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네. 그런 작은 배려심, 그런 인성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야. 진우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죠. 박진우 씨, 합격입니다. 회장의 선언에 면접실 아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면접관들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감히 회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합격이라고? 정말 자신이 합격했다고?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 씨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어요. 눈가에 미세하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 씨를 바라보았어요. 다른 면접관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회장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진우 씨,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회장의 말에 진우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내일? 이렇게 빨리. 보통 입사 절차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했죠. 회사에서 지방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모님 근처에서 일할 수 있다니 이건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였어요.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이제는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너무나 벅찬 감정에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자네의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자랑스러운 아들을 두셨어. 이 말에 진우 씨는 더욱 감격했어요. 그동안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던 마음, 그 간절한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면접관들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부터 박진우 씨의 입사 수속을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9시에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 주세요. 면접관들은 재빨리 회장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진우 씨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레 인생이 바뀌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실을 나온 진우 씨는 복도에 홀로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의 가슴은 여전히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가득했죠. 합격이라니, 정말 합격이라니.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것은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줄이야. 복도 끝에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입사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현실감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진우 씨는 직원을 따라 인사과로 향했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그를 감쌌죠. 인사과에 도착한 진우 씨는 여러 서류에 서명했어요.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그리고 지방 근무에 관한 특별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이 주소로 오시면 됩니다. 회사 아이디카드는 내일 발급해드립니다. 인사 담당자가 주소가 적힌 명함을 건넸어요. 진우 씨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를 나온 진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더 밝고 아름다워 보였죠.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진우 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일 먼저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첫 출근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대신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진우 씨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같은 버스, 같은 길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그의 마음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을 생각하며 진우 씨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 씨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작은 원룸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좁고 소박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죠. 내일부터 직장인이라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편의점 유니폼이 아닌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 박진우가 아닌 회사원 박진우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진우 씨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부모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자책하며 보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무력감, 서른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부끄러움이 늘 그를 괴롭혔죠. 진우 씨는 옷장을 열어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어요. 몇 년 전 취업을 준비하며 장만했던 정장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깨끗이 다림질하면 괜찮을 것 같았죠. 내일은 정말 일찍 일어나야겠다. 진우 씨는 알람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맞추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설렘과 긴장으로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계속 흘러갔죠.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순간, 면접에서 긴장했던 순간, 그리고 놀랍게도 그 노인이 회사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까지 모든 게 믿기지 않는 우연이었어요. 작은 친절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니. 진우 씨는 자신의 행동이 특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기회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3시, 진우 씨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래도 쉬어야지. 진우 씨는 억지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 컨디션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며 그는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진우 씨는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진우 씨는 빠르게 준비를 마쳤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정장이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진우 씨는 평소보다 여유 있게 회사로 향했어요. 어제 받은 주소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긴장감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설렘과 기대감도 가득했죠.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진우 씨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높고 멋진 빌딩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죠. 박진우 씨, 어서 오세요. 로비에서 인사 담당자가 그를 맞아주었어요. 진우 씨는 공손히 인사하며 따라갔습니다. 이제 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인사 담당자는 진우 씨를 회사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넓은 사무실, 최신식 회의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편의 시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멋졌습니다. 여기가 박진우 씨가 일하게 될 물류관리부서입니다. 인사 담당자의 소개에 진우 씨는 경외심을 느끼며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들, 대형 모니터, 그리고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팀장님, 새로운 직원이 왔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말에 중년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그는 친절한 미소로 진우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류관리부 팀장 김민석입니다. 환영합니다. 진우 씨는 공손히 인사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지만 최대한 단단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박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팀장은 진우 씨를 다른 팀원들에게 소개했어요. 모두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고 특히 옆자리에 앉게 될 이수진 씨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시겠지만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수진 씨의 말에 진우 씨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낯선 환경에서 친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진우 씨는 자신의 책상에 앉았어요. 깨끗한 책상 위에는 이미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와 문구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 직원 카드를 목에 걸고 있으니 정말 직장인이 된 것 같았죠. 오늘은 기본적인 시스템 사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수진 씨가 옆에 앉아 물류관리 시스템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는 집중하여 모든 설명을 메모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하며 배웠죠. 생각보다 이해가 빠르시네요. 편의점에서 재고 관리해보셨다고 했죠? 이수진 씨의 말에 진우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작은 편의점이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진우 씨를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처음 느끼는 직장 생활의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설레었습니다.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어 감사했죠.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진우 씨는 문득 복도 끝에서 회장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회장님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잘하고 있나 하는 물음과 함께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격려가 담겨 있었죠.
자네 같은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군. 멀리서도 들리는 회장님의 말씀에 진우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큰 기회를 받게 되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후 업무가 끝나갈 무렵 진우 씨는 잠시 짬을 내어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 속에 나타난 부모님의 얼굴은 궁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했니? 아버지의 질문에 진우 씨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아들이 아닌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말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취업했어요. 취업이라고? 정말이니?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 배경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어제 면접 보고 바로 합격했어요. 오늘부터 출근했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했어요. 진우 씨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썼는지, 얼마나 자신을 책망했는지, 이제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게다가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지방 근무가 가능해서 부모님 근처로 발령받을 수 있대요. 이 말에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훔쳤어요. 아들이 곁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농사일로 지친 부모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이니? 우리 집 근처로 온다고? 진우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의 기쁨 가득한 표정을 보니 더욱 행복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교육받고 그쪽 지사로 발령받을 예정이에요. 그때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거예요. 영상통화를 마친 후 진우 씨는 잠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자신이 오늘은 회사원이 되어 있다니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박진우 씨, 오늘 첫날 어떠세요? 옆자리에 이수진 씨가 물었어요. 진우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이 어색하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열심히 배워서 빨리 적응하고 싶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도 첫날의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종료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사 문을 나서는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특별했죠.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진우 씨는 문득 어제 탔던 그 버스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탄 진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지,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진우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정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이 그를 감쌌죠. 한 달 후, 진우 씨는 약속대로 부모님 근처 지사로 발령받았어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푸른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죠. 부모님은 기차역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진우 씨는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글썽이셨고 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죠. 우리 아들, 정말 멋지구나. 진우 씨는 부모님을 품에 안았어요. 그동안의 어려움과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지사에서의 첫 출근 날, 진우 씨는 모든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공손하게 대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몇 달 후, 회사에 지방 순시차 내려온 회장님은 진우 씨의 근무 태도를 보고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예상대로 진우 씨는 회사의 귀중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인재를 발견하게 해주었군. 회장님의 말에 진우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기회와 행운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리라고 말이죠. 그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박진우 씨의 인생은 한순간의 작은 친절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스펙이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